움직이는 것도 점점 싫어하시잖아요. 퇴근하면 보통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 보시고 뭐 야식 시켜 먹고 보통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은 본능에 너무 충실할 경우에 살이 찌는 거네요. 본능에 충실하면 살이 찌죠. 그럼 비만하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까? 죽을 수 있겠죠. 저는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운동도 해야 되죠? 뭐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데 식단 조절을 하고 계시면은 운동은 해도 빠지고 안 해도 빠지고 그게 통계적인 차이가 없어요. 어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내가 거기에 막 맞춰서 생활을 하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은 그 스트레스 받는 거에 의해서 더 살찌거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남에서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홍희연입니다. 한의원은 이제 모든 분야의 진료를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각각의 전문 분야들이 다 있죠. 피부 전문, 소화기 전문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다이어트 전문도 많이 있죠. 양방은 수련 같은 거를 하면서 전문의 제도가 있으니까 뭐 이제 본인이 뭘 선택을 했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쭉 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한방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제도도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진료를 각각 선택해서 다들 봅니다. 그 중에서도 다이어트, 비만 이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평생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더 티칭도 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처음엔 다이어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다이어트 전문 병원이 됐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건 살이 쪘다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살은 왜 찝니까? 먹은 것보다 소비하는 게 적으니까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건데,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음식들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욕구를 다 충족을 하면서 살면은 살이 점점 찔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몸을 핏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 욕구들 다 절제를 많이 하면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당연히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먹다 보면,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점점 싫어하시잖아요. 퇴근하면 보통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 보시고 뭐 야식 시켜 먹고 보통 이렇게 하시니까 본능에 충실하면 살이 찌죠. 본인이 막 자제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른 분야에는 자제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공부도 뭐 오래 할 수 있고 막 운동도 뭐. 그런데 꼭 밤에 야식 같은 거를, 그 충동 같은 걸 못 참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식욕. 정확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비만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비만의 기준은 BMI 25 이상이면 일단 비만이라고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체지방률 30% 이상, 남성분들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재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단히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85cm 이상,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엔 9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가진단법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잡히고 손가락으로 뭐 어디를 잡았는데 얼마든 잡히다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잡았을 때 제가 뭐 어디 보니까 뭐 몇 센치 이상이면은 뭐 비만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게 잡히는 것 자체는 이건 피하지방이거든요. 피하지방이 두 겹으로 딱 접혀가지고 이게 잡히는 건데, 피하지방 자체는 우리 뭐 성인병이나 수명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실 내장지방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내장지방은 안에 이렇게 꽉 차 있는 지방이어서 내장지방이 많으면은 아예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안 잡히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배 모양만 봐도 비만의 원인을 알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걸 이렇게 보고 했을 때 느끼는 건데, 그 소화가 잘 안 되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윗배가 좀 단단하게 뭉쳐 있으면서 불러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분들 보면은 식습관이 되게 불규칙하고 폭식하고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아랫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장실을 잘 못 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겠고, 하복부 순환 같은 것들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땡땡하면 그건 내장지방형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하고, 땡땡해서 안 잡히는 게 내장지방이 안에서 이제 꽉 차 있는 거예요. 제일 이제 빵빵한 상태가 제일 위험하니까. 네. 전체적으로 올챙이배, 그게 네. 제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옆구리, 뒷구리 이런 것들은 다 피하지방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안 좋아도 그렇게 위험한 지방은 아니에요. 아, 옆구리하고 뒷구리 살 나오는 건 괜찮아요? 보기 안 괜찮죠. 근데 이제 뭐 수명이나 이런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비만이 왜 위험한 겁니까? 비만이 모든 성인병의 시작이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만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형적인 것도 사실 무시를 못하는 게 사회적인 건강이에요.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게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에 중요합니다. 그럼 비만하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까? 비만 자체로 죽는다기보다는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고 그 질환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겠죠.
어떻게 먹어야 비만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골고루 먹고 삼시세끼 먹고 요걸 하지 마세요. 왜요? 요즘 뭐 삼시세끼 먹는 게 이제 스탠다드라고 박혀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몇 시간 내에만 식사를 하는 게 이제 혈당 조절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 사무직일 많이 하는데 굳이 막 오전 시간 이럴 때 식사 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가능하다면은 아침을 좀 건너뛰고 점심 저녁 위주로 드시고 간식은 아예 먹지 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완전 더 여기서 넘어갈 수 있으면은 또 이제 하루 한 끼도 저는 괜찮다, 폭식만 안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골고루 먹지 말라는 건 우리가 고깃집 가서 고기 다 먹고 나서 뭐 볶음밥 먹고 냉면 먹고 막 이렇게 좀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랑 섞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지방이 쌓일 확률이 높아지고 혈당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주시고 단백질이랑 지방을 좀 늘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흔히 부모님들은 골고루 먹어야 좋아, 그러니까 영양 성분에 대한 얘기지 양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네요.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복합적으로 먹으면은 어쨌거나 양적으로 너무 많은 게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다. 네, 근데 이게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는지가 관여가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점심 때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었으면은 그러면 저녁 때 총 필요한 칼로리가 많지 않다고 몸이 느껴서 좀 적게 먹게 돼요. 근데 점심에 만약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안 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으면은 같은 칼로리를 섭취를 했더라도 저녁에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현대인들은 좀 탄수화물을 줄여주시고 단백질이랑 지방을 좀 많이 드시는 게 권장이 되죠. 자, 그러면은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식단을 좀 짜줄 수 있으세요? 구체적인 식단, 저는 특정 다이어트 방법에 되게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막 키토제닉도 있고 무슨 뭐 원푸드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기는 사실 힘든 거고 너무 극단적인 거를 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다이어트는 어느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죽을 때까지 진짜 평생 하는 거거든요. 생활 패턴이고 관리 측면에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 드시더라도 스파게티 이런 거 외국에선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는데 대신 양을 적정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것만 안 해주시면 되는데, 절대 안 되는 음식, 누가 봐도 안 되는 음식 있잖아요. 콜라, 케이크, 과자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만 피하고 식사만 딱 하시고, 중간에 이제 간식 같은 거 드시거나 저녁 늦게 과일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저녁 늦게 과일 하나 먹는 게 공복을 깨트리기도 하고 혈당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서 간식 아예 먹지 말고, 그리고 뭐 야식 당연히 너무 늦게 먹지 말고, 이런 것만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실 때 혈당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혈당과 비만은 무슨 관계인 거예요? 혈당이 오르면은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제 이것들을 지방으로 쌓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거나 혈당이 아예 막 피크를 찍어버리면은, 그러면 인슐린이 이제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지방을 이제 꺼내서 쓰는 기능도 더 떨어지는 거고, 점점 더 지방이 많이 쌓이는, 살이 잘 찌는 몸이 되는 거죠. 혈당을 높이 찍으면. 혈당이 한번 피크를 찍을 때마다 내 혈관에 한 번씩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혈관에도 문제가 되고 이제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간식 요거 하나는 괜찮겠지? 그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그것만 없애주셔도 되게 많이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그래도 요즘에 유행하는 식단들, 굳이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문가로서는 뭘 권하고 싶으세요? 간헐적 단식을 첫 번째로 권해요. 근데 간헐적 단식에 저탄고지는 충분히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요 두 개 조합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아침을 굶는 방법이 있고 저녁을 굶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살이 빠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아침을 굶으나 저녁을 굶으나 빠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침 굶는 것보다 저녁 굶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아침을 이제 패스를 하시고 점심이랑 저녁만 드시되, 거기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을 해주는 거죠. 밥 같은 거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는데 반 공기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드시면은 충분히 저탄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키토제닉을 너무 막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는 게, 키토제닉까지 하려면은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서 식사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헐적 단식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키토제닉 좀 비현실적이죠. 집에 혼자 있는 사람만 거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탄수화물을 아예 제한하는 거죠? 네, 아예 제한하고, 그러면은 이제 약간 구취 같은 것들도 좀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소화기에도 사실 부담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은 좀 권해드리지 않아요. 자, 어떤 분들은 나는 많이 안 먹는데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몰래 뭘 드시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체중이 좀 증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한 끼 먹는데 증가하긴 쉽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보셔라 이렇게 하면은 뭘 계속 마시고 있어요. 주스 같은 거를 뭐 계속 이제 마시고 있는데 식사는 한 번이다. 그래서 한 끼밖에 안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당연히 살이 찌기 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아침에 나는 밥 대신 뭐 그릭 요거트를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릭 요거트 칼로리가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드시는 경우 그리고 뭐 밤에 뭐 과일들 드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게 과일의 1회 섭취 권장량이 종이컵 한 컵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먹고 그만두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바구니에 넣고 먹는데 그런 경우들이 본인은 잘 인지를 못하는데 많이 드시고 계신 거죠. 또 다른 원인은 몸에 노폐물이 좀 잘 쌓이는 그런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생김새 다르듯이 이렇게 체질도 다 다르거든요. 몸에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이게 몸에 이제 쌓이다 보면은 점점 이게 부종이 되기도 하고 부종이 되면서 순환이 잘 안 되죠.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지방들이 이제 축적이 더 잘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몸에 이제 좀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염증 때문에 이제 뭐 코티솔 이런 것들이 또 분비가 되면서 점점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식욕이 더 많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염증 같은 것들 좀 잡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의사 그러면 침과 뜸을 떠올리잖아요. 그런 걸로도 다이어트 치료가 됩니까? 되긴 되는데 메인 치료는 한약이에요. 한약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몸을 변화시켜주는 그게 이제 제일 크지만 침으로 해가지고 뭐 근거들은 있어요. 이제 복부 이런데 피하지방층에 이제 횡자를 해서 고주파, 뭐 중저주파 이런 것들을 걸어주면은 그 부분의 비만이 좀 해소가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전신의 지방을 사실 다 제거를 하려면은 한약을 드시면서 좀 식이요법을 하시는 게 메인 치료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한약의 도움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식단이네요. 제일 중요한 건 식단이죠. 80%는 식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은 어때요? 운동은 저는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운동도 해야 되죠? 뭐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데 식단 조절을 하고 계시면은 운동은 해도 빠지고 안 해도 빠지고 그게 통계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보통 다이어터들은 식단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 거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뺄 때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유지할 때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몸무게를 빼고 나서 이제 요요 현상이 안 오게 하는 데는 운동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감량기 때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는 억지로 운동하지 마라. 네, 근데 이제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을 처방을 하면서 이제 뭐 운동을 하니까 어차피 식욕은 컨트롤이 되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약이 없으면은 내가 어느 한 곳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식단이냐 운동이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힘은 식단에 쏟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외부의 도움 없이 성공하고 싶다. 여기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소식자들 보면은 먹을 때 굉장히 천천히 먹잖아요. 입 안에 그 알갱이가 없어지기 전에는 삼키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말을 하세요. 음식을 입에 넣고 이게 거의 죽이 된 상태에서 이제 삼키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좀 씹어 드시는 습관 요거를 좀 기르시면은 그러면 웬만해서 좀 살이 안 찌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분들 보면은 음식 천천히 먹으라고 하면은 이렇게 확 먹고 그냥 멈췄다가 다시 확 먹고 이래서 이제 시간을 점점 늘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막 먹었다가 말았다가 이게 아니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더 많이 씹고 더 많이 죽이 된 상태로 삼키시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먹는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씹는 시간이 긴 거네요. 네, 씹는 시간이 길어야죠. 가장 피해야 할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액상과당. 제로 음료는 괜찮아요. 제로 음료 같은 거는 봤을 때 이제 혈당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로 음료는 드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콜라나 딸기우유 이런 것들은 혈당을 완전히 올리기도 하고 점점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기 때문에 액상과당은 그냥 난 평생 안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튀김은 갓 튀긴 건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튀긴 지 오래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산화가 많이 됐고 더 이제 염증을 우리 몸에서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갓 튀긴 건 먹어도 되는데 오래된 튀김은 안 드시는 게 좋다. 술은 사실 적정량
적당량 먹으면은 그렇게까지 술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술이랑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은 그거는 많이 문제가 되죠. 술 자체의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데 술이 먼저 이게 대사가 되기 때문에 술이랑 같이 먹는 안주는 다 그냥 100% 그냥 축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술 먹은 그 저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술이 깰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다음날 점심 정도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날 식단까지도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 술자리에서 먹는 거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음날 점심이 다 살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술로 인해서 찌는 살은 좀 내장 지방으로 많이 가거든요. 술을 좀 띄엄띄엄 마셔야 돼요. 3일에 한 번 정도 마시는 거는 기대 수명에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3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다. 원장님의 말씀이 되게 너그럽거든요. 튀김류는 신선하면 좀 먹어도 되고 술도 주기를 좀 건너뛰게 되면 좀 허용이 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냥 대원칙만 지키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액상과당 안 먹고 간식 안 먹고 그냥 누가 봐도 안 되는 음식 안 먹고 그러면서 그냥 정상 식사 이렇게 하시고 일탈 안 하시면은 그러면은 다이어트 됩니다. 밀가루도 좀 허용이 될까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는 또 이제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글루텐 알레르기가 없다면 밀가루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위장 기능 저하가 오면서 또 순환도 안 되고 노폐물 쌓이고 이러면서 살이 찌게 되는데 글루텐 알레르기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밀가루 먹어도 소화 잘 돼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드셔도 된다. 이거 보시면 약간 센세이션할 것 같기도 한데요. 딴 데서는 술 먹지 마라, 밀가루 아예 안 된다, 튀김류 안 된다 이러는데 네, 그러면은 다이어트 못해요. 그렇게 빡세게 하면은 못해요. 현실적인 다이어트를 하라 이거네요. 네, 그냥. 어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내가 거기에 막 맞춰서 생활을 하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은 그 스트레스 받는 거에 의해서 더 살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이렇게 좀 지키면서 일탈을 하지 않고 꾸준히 좀 생활을 하는 게 그게 다이어트, 건강한 몸, 핏한 몸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먹는 게 삶의 낙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또 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탄고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거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만약 디저트를 좋아해, 달콤한 걸 좋아해 이런 분들 그거 절대로 못 끊겠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밤에 과일 먹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혈당을 확 올리는데 뭔가 식사를 하고 나서 디저트로 먹는 거는 혈당 그렇게 많이 안 높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사놨다가 밥 먹고 먹어야지 그냥 이렇게 좀 해가지고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순서만 바꿔도 네, 순서만 바꿔도 큰 차이가 있죠. 본인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무리 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라는 그 식사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절대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건 없는 거네요. 사람마다 맞춤형 다이어트다. 그쵸. 사람마다 맞춤형이고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체질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쵸. 내가 어떤 체질인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야식만 먹으면은 다음날 진짜 막 속이 너무 부대껴가지고 뭐 생활도 안 되고 얼굴에 뾰루지도 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야식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스스로 좀 알 거예요. 내가 위장 기능이 어떤지도 좀 알 거고 그리고 내가 잘 붓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아실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몸 상태를 좀 파악을 하고 아 나는 하루에 조금 30분이라도 걸어서 땀을 조금 내서 그래서 부종을 빼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조금 되돌아보면서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마 그 앞으로 다이어트계를 이끌어가는 젊은 한의사가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계를 이끄는 젊은 한의사로서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